요즘 하루하루가 어떠십니까? 혹시 지쳐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몸은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릿속은 쉬지 않고 돌아가는데 정작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느낌. 침대에 누웠는데 눈은 말똥말똥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끝도 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죠. 그런데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그 모든 생각들이 사실 당신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의 일도 알게 될 거예요. 놀랍게도 그건 철학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비관적이었다고 불리는 철학자에게서요. 1860년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 노인이 홀로 식당에 앉아 있습니다. 냅킨을 목에 두르고 눈앞의 음식에 온전히 집중하며 천천히 먹는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과도 연을 끊었으며 평생을 혼자였던 사람. 젊은 시절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되겠다며 헤겔과 같은 시간대에 강의를 열었다가 학생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아 쓸쓸히 강의실을 닫아야 했던 사람. 사랑했던 여인에게 거절당하고 어머니에게는 내가 죽어야 내가 자유롭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72세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누구보다 단단하게. 그 사람이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염세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인생은 애초에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독서를 퍼부었던 철학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말을 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까칠하고 냉소적인 남자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그가 억지로 웃으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운가? 그렇다면 그냥 많이 먹고 많이 자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게 철학입니까? 농담입니까? 처음엔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지금 당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설명해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봤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죽을 힘을 다해. 그것을 손에 넣으면 잠깐의 기쁨 뒤에 금세 또 다른 욕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괴로운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그 모든 것들이 매일 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충격적입니다. 행복이란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큰 사고가 없었다면, 심하게 아프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좋은 하루를 보낸 겁니다. 이게 듣기엔 너무 소박해 보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실패를 맛보거나 소중한 걸 잃거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밤새 그 생각을 파고듭니다. 나는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친 몸으로 하는 사색은 독이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몸이 지쳐 있을 때 뇌는 부정적인 정보만 골라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편도체, 그러니까 감정과 공포를 담당하는 뇌 부위의 반응이 최대 60%까지 과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밤에 쓴 문자를 아침에 다시 보면 민망해지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당신의 몸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어젯밤엔 세상이 지옥처럼 보였던 것이 아침에 밥 한 그릇 먹고 나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건강을 어떻게 챙겼는지 알면 더 놀랍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요. 음식을 즐겼고 잠을 충분히 잤습니다. 평생을 불안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잠잘 때도 머리 옆에 권총을 두고 잤고
이발소에 가지 않고 스스로 수염을 태워 없앴을 만큼 극도로 예민했던 사람이 그 예민함으로 72세까지 버틴 비결이 바로 몸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울하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밥을 제대로 먹었나요? 잠을 충분히 잤나요? 햇볕을 얼마나 쐬었나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울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위로의 말 10마디보다 빠르게 당신을 다독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잠을 두고 매일 밤 겪는 작은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섭게 들리죠? 하지만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잠드는 순간 인간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잠시 로그아웃됩니다. 삶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의 평온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눈을 뜰 때 다시 태어납니다. 어제의 괴로움은 수면이라는 강물에 씻겨 내려가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세포도 다르고 에너지도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의 걱정은 오늘 밤에 나한테 맡기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나는 훨씬 더 강합니다. 잠을 자는 건 도피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 무기를 다시 정비하는 가장 치열한 전략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미식을 즐겼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눈앞의 음식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괴로울 때일수록 잘 차려 드세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며 자신을 방치하지 마세요. 지금 고통을 견디고 있는 당신은 전사입니다. 전사에겐 최고의 보급품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밥, 신선한 재료, 정성이 들어간 한 끼. 그것들이 혈관을 타고 흐를 때 곤두섰던 신경이 풀리고 뾰족했던 마음이 둥그러집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 모여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춥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잠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는 곳,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잘 먹고 푹 자며 에너지가 다시 찰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건 고립이 아닙니다. 고독이라는 이름의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차갑고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 바닥에는 깊은 연민이 흐릅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살고자 하는 맹목적인 의지 때문에 고통받는 동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그러니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먼저 연민을 받아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가혹하게 굴었다면 당신만큼은 당신에게 상냥해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굶주리게 하고 잠 못 들게 한다면 당신이라도 당신을 먹이고 재워야 합니다. 내가 멘탈이 약해서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기계도 오래 돌리면 과열되어 멈춥니다. 하물며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인간이 지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은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붙잡고 왜 안 되냐고 소리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충전기에 꽂아야 합니다. 음식과 수면. 그게 전부입니다. 정신력은 체력에서 나온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민하고 불안했던 영혼이 72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처방이 너무 단순해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원래 단순합니다. 삶이 엉킨 실타래처럼 느껴질 때 억지로 그걸 풀려고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고 불을 끄세요. 자고 일어나면 어제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문제가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실타래가 좀 엉키면 어때? 하는 배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부터 켜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아침을 하루의 청춘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새 잠이 영혼을 씻어놓은 하루 중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그 신성한 시간을 타인의 자랑이 가득한 SNS와 불안을 자극하는 뉴스로 시작하지 마세요.
깨어난 직후 1시간만큼은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두세요. 창문을 열어 공기를 마시고 차 한 잔을 끓이고, 아,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 감각에만 집중하는 것.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해 갑옷을 입는 의식입니다. 충분히 자고 잘 먹은 몸에는 여유라는 근육이 생깁니다. 어제는 누군가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밤새 가슴에 박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푹 자고 일어난 몸에서는 그 말이 그냥 튕겨나갑니다. 저 사람이 원래 저런가 보네.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그냥 넘길 수 있는 그 배짱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컨디션에서 나옵니다. 몸을 돌보는 이유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사람은 작아집니다. 사소한 것에 무너지고 필요 없는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몸이 채워져 있으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하게 살았지만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과 정신을 귀족처럼 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스스로를 귀빈처럼 대접하세요. 당신의 무너짐을 기대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욕을 퍼붓는 게 아닙니다. 보란듯이 잘 먹고 잘 자고 뽀얀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살아낸 것.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한 승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이어트 걱정 내려놓고 가장 먹고 싶은 것을 드세요. 해야 할 일 목록은 잠시 치워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세요. 삶은 원래 고통입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죄책감 없이 푹 쉬세요. 모든 괴로움은 잠들면 흐릿해집니다. 영상이 끝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세요.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어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에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긴다고요. 오늘 밤만큼은 그 말을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더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소리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생산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깊은 잠에 드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라는 소중한 우주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영상이 끝나면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오늘 못한 일에 대해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은 기계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멀리 두세요.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내 초라함을 계산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빛나는 화면이 아니라 아늑한 어둠입니다. 셋째, 내일의 당신을 믿어보세요. 지금 해결 안 되는 고민은 내일 아침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난 뒤에 당신이 훨씬 더 지혜롭게 풀어낼 거예요. 이제 정말 눈을 감을 시간이에요. 당신의 숨소리에 집중하며 몸의 힘을 쭉 빼보세요. 어둠 속에서 오직 당신만의 평온함이 차오르길 바랄게요. 오늘도 참 잘 버티셨어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편안한 밤 되시길 빌게요. 여러분은 쉼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